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언어 정복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제3장 변수와 자료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변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변수는 자료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C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C언의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료형은 변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하는지 자료의 저장 방식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언의 자료형은 크게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 자료형 세 가지로 나눠지겠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자료형 사이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자료와 이 자료를 처리하는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얘기를 했었죠. 계산기는 그래서 1-2 입력값이 되고요. 이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연산이 되는 것이고 그 처리된 결과인 3이 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변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 프로그램이 처리를 한 입력값 혹은 처리된 결과인 결과값과 같은 이런 자료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제 소스를 가지고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서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3장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실제 솔루션, 3장 솔루션과 3장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일 가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D의 소스로 하기로 했죠. 경우에 따라서 D가 없으신 분들은 C의 소스를 해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솔루션 03, 3장이니까 03이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인 03-0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확인, 다음, 빈 프로젝트 마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프로젝트와 솔루션이 만들어지죠. 다음에 소스에 가서 새로운 소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자, cpp를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여기다가 variable 확정자 C 잊지 마시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파일 가서 모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소스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살펴볼 베이직 베리어블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2 더하기 3은 2 곱하기 2군요. 2 곱하기 3은 얼마죠? 6이죠?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C언어로. 자, 그러기 위해서 이 2와 3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처리된 곱셈 결과도 또한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세 개를 선언하고 그 연산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줄,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include 지시자가 있죠. 그래서 standard.io.h라는 파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네, 앞서 제가 배웠죠? 이 함수 printf, 화면에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죠? 네,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호출하는 시작점이 되는 함수가 바로 메인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메인 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자, 본체는 여는 중간 가로와 닫는 중간 가로 사이가 바로 메인 함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락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세 개의 변수, result, with site라는 세 개의 변수를 각각 선호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주성문이 있죠. 한 줄짜리 주성문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그 변수의 값에 어떤 숫자를 각각 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곱셈 결과를
또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곱하기 연산 결과라는 내용과 그리고 width, height, result라는 세 개의 변수 값을 이런 포맷에, 이런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고 마지막 return 명령을 통해서 이 함수가 종료되면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지막 주의할 것은 각각의 문장마다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소스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 좀 전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일시 중지를 누르시고 이 강의 들으시는 독자분께서 잠시 일시 중지를 누르시고 소스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끝났나요? 자, 그러면 빌드에 가서 03_01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 그래서 곱하기 연산 결과는 2 곱하기 3은 6 결과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소스 내용을 더 심도 있게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앞서 변수가 메모리 공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변수 선언이란 뭐냐면 이러한 메모리 공간을 새롭게 할당하는 것이 되겠죠. 즉 변수 선언의 핵심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의 간단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제일 앞에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형은 인티저, 정수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result가 변수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변수의 초기값, 즉 처음에 어떤 값으로 넣어주느냐, 그 초기값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초기값을 꼭 지정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의 끝을 알려주는 세미콜론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처럼 특정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고요. 단 초기값으로 0을 선언해 주었기, 0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0이 초기값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뎁스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란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 크기나 저장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result 변수의 자료형이 뭐였죠? 인티저형이었습니다. int, 인티저형은 정수를 저장하고요. 크기가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선언된 변수는 메모리가 4바이트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한 칸 각각 1바이트인데요. 모두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장 방식은 뭐냐면 실수형인 경우에는 실수형 소수점이 있는 1.2와 같은 실수형인 경우에는 정수와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크기는 예를 들어서 플로트라는 실수형이 있는데 이 플로트라는 실수형은 크기가 여전히 4바이트지만 저장되는 방식이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처럼 자료형은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와 저장 방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뒷슬라이드에서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수 이름이 나왔었죠. 여기서 앞서서 result였죠. result. 변수 이름은 변수를 구별하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식별자. 사람이 인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변수 이름은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그 변수 이름에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기값 우리 0으로 줬는데요. 자, result는 0이기 때문에 이 result라는 변수는 0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width와 height 각각 모두 초기값으로
는 0 해서 최고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인트형으로 변수가 두 개가 선언되었는데 그 각각 중간에 뭐가 있죠? 예, 콤마가 있다는 거. 여러 개 있을 때는 콤마가 있다는 거. 콤마로 각각의 변수를 구분해 준다는 거.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변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변수를 구분 짓는 식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변수 이름 지을 때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C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알파벳 그리고 언더바 밑줄은 어디서나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앞 글자조차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스코어 소문자, 맥스 카운트 대문자, 그리고 언더바 마이 스코어. 자, 여기 이 세 가지 이 세 변수의 특징이 뭐죠? 네, 알파벳 대문자 혹은 소문자 및 언더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앞 글자는 이처럼 대소문자 알파벳 어떤 것이나 밑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규칙은 특별한 게 알파벳 밑줄 외에 숫자가 올 수 있죠. 근데 숫자는 어디서부터 올 수 있다? 두 번째 글자부터 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7 제일 뒤에 있죠. 맥스 2 카운트 중간에 있죠. 괜찮습니다. 숫자는 숫자는 제일 앞에는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 스튜던트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제일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중간에 공백이 왔죠? 중간에 샵 기호가 특수문자가 왔습니다. 이처럼 특수문자와 공백은 올 수가 없다는 것. 이 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네, 근데 어떤 게 특수문자인가요? 그래서 특수문자는 숫자 위에 있는 기호들 보이시죠? 그리고 숫자 옆에 있는 기호, 그리고 가로 시리즈,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세미콜론, 콜론, 뭐 등호, 부등호 모든 것이 다 특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규칙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소문자인 스코어랑 앞에 S만 대문자인 이 스코어랑 두 개는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한다는 것, 즉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같은 변수라고 인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한 글자가 대문자다 혹은 어느 한 글자가 소문자다, 그런 한 글자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해서 컴파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변수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변하는 수란 뜻이죠. 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수의 핵심이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에 다른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메모리 내용이 바뀌면서 그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처럼 대입 연산자 있고 는을 이용해서 이꼴 기호를 이용해서 변수의 특정 값을 대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 left side, 왼쪽이 L 사이드가 width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숫자 값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width라는 변수에 숫자 2를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즉 width에 숫자 2를 대입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변수 width의 값이 내용이 2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대입 연산자 이꼴을 이용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되죠? 예, width 곱하기 height. 자, 이 각각이 다 변수가 되겠죠. 자, 변수 곱하기 변수.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변수에 저장된 값, 이 같은 경우 2가 되겠죠. height, 이 같은 경우 3이 되고,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곱해서, 즉 2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계산된 값을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result라는 변수 안에 넣어준다. 2 곱하기 3이 되니까 유일한 값이 변수 result에 대입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곱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느냐?
대입을 먼저 해주고 곱할 수 없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되고요.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곱하는 연산자가 대입하는 연산자보다 먼저 연산을 해주셔야 된다. 즉,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뜻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장 4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예, 변수를 연산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처럼 대입하는 것, 값의 대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곱사기 연산에서도 이처럼 사용을 했다는 것,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값이 변경되는 또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소스에서는 width라는 변수에 대입 연산자 이꼴을 이용해서 숫자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 width 변수의 값이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height라는 변수에 width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나타내면요. 현재 width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있는데, 자, 왼쪽에도 변수고 오른쪽에 변수고 중간에 대입 연산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변수 width의 값을 왼쪽 변수의 값으로 변경해 준다. 즉 height 변수의 값이 10이 되겠네요. 자,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서 변수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값을 변경되는 또 다른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베이직 베리어블 .c 소스를 대부분 다 살펴봤는데 한 가지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printf에 대해서인데요. 자, printf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인데 외계 변수로 인자로 어떤 게 온다고 그랬죠? 서식 문자열이 온다고 했습니다. 서식 문자열이 온다고 했는데 이 서식 문자를 보니까 서식 문자 %d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d는 앞서 배운 것처럼 십진수 정수를 표현하는 출력하는 그런 서식 문자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 문자 3개 있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뒤에 이 서식 문자와 매칭되는 변수가 정수 형태니까 정수 변수가 3개가 왔고요.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결합이 되죠? 각각의 서식 문자가 뒤에 오는 외계 변수 인자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자, %d 예를 들어서 위드스 값이 2, 3, 6이라고 치면 자, 첫 번째 값 2 곱하기 자, 3은 세 번째 변수 6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문자 역슬래시(n) 있죠. 역슬래시(n은 뭐라고 그랬죠? 줄바꿈 기호라고 그랬습니다. newlin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은 6이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보통 처음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수 선언문의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변수 선언은 여는 중괄호 바로 다음에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메인이 빠졌겠죠? 메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메인 함수의 본체, body를 나타내는 중괄호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먼저 와야 됩니다. int result는 0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변수 선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명령들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소스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printf 곱하기 연산 결과 다음에 int result는 0. 자, 변수 선언이 여기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컴파일하면 틀림없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어떤 거죠? 네, 변수 선언 전에 어떤 명령, 함수 호출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컴파일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서를 바꿔야겠죠? 변수 선언이 먼저 위에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경험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칙, 변수 이름을 보고 변수의 기능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고려사항은 다 사람을 위해서, 개발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작성한 소스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소스를 내가 볼 때 변수 이름을 보고 변수의 기능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 1
num2, number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지? 잘 모르겠죠? 근데 age, height, weight 이렇게 되면 나이다, 뭐 키다, 몸무게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넘버 1, 2, 3보다는 이름을 보고 변수의 기능을 예상할 수 있도록 의미를 주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것은 그냥 간단히 사용하는 변수가 아니라 뭔가 좀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때는 변수 이름은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 age, 그러면 학생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두 단어를 조합할 때 이처럼 대문자를 이용해서 명사형 혹은 명사 혹은 동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처럼 student 언더바 age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변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수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 변수, 즉 constant variable 혹은 줄여서 constant 하는데 이건 뭐냐면 변수의 서론 앞에 제일 앞에 const라는 예약어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이일 경우에 이후에는 상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맥스 사이즈는 10이라고 초기 값을 줬는데 그럼 맥스 사이즈라는 맥스 사이즈 변수 값은 10이 됐죠. 이후에 맥스 사이즈는 11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상수 변수로 선언해 줬기 때문에, 즉 상수 변수는 이후에 변수의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경우에 const라는 예약을 통해서 이 변수의 값에 변경을 막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상수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주고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변수 이름의 규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번 슬라이드에서는 C1의 자료형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